일반 화학 및 유체역학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뭐 문항수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문항수를 많이 줄였어요, 저도. 그래서 문항수 줄여서 이제 한 66문항 정도로, 그전에는 한 100몇 문항 풀었거든요. 근데 한 66문항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줄였으니까 한번 보죠. 자, 1번 문제. 다음 중 가장 가벼운 금속은 뭐예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1번이죠. 리튬. 그래서 가장 가벼운 물질은 수소고, 그죠?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은 리튬입니다. 라고 해서 원자번호 3번에다가 질량수가 7이었죠. 7. 그래서 답은 1번. 2번에,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29라고 할 때 표준 상태에서 에탄올의 증기 비중은 얼마예요? 어떻게 구하셔야 돼? 그죠? 예. 자, 우리 증기 비중, 그죠? 예. 증기 비중은 원래 에탄올이라는 것은 액체죠, 액체. 그래서 그냥 에탄올의 비중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걔는 물과 비교하는 거고, 에탄올은 위험물 입장에서는 액체로서는 위험성이 없다. 걔가 어떻게 기체로 되었을 때 위험하니까, 에탄올은 액체일지 몰라도 기체로 되면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가 증기 비중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증기 비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증기 비중은 기체의 비중이니까, 기체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온도와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표준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그죠? 기준 물질이 뭐지? 공기죠. 그래서 원래는 뭐지? 공기의 밀도분의 에탄올의 밀도, 이렇게 써야 하는 거잖아. 그죠? 네, 원래는 무게분의 무게인데, 무게분의 무게는 최적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같은 최적이라고 하면 공기의 밀도분의 에탄올의 밀도. 자, 근데 표준 상태라고 하니까 공기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22.4리터예요. 분자량은, 공기는 사실 혼합물이니까 일정하진 않지만 29라고 주어졌기도 하고, 만약에 안 주어지더라도 29라고 쓰면 거의 맞아요. 에탄올이죠? 에탄올도 표준 상태니까 22.4리터분의 에탄올이 어떻게 되지? C2H5OH죠? 이거 분자량 얼마예요? 시간이 있으면 다 해결되죠? 46입니다. 그러면 20.4분의 46g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죠? 원래 이게 제대로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22.4가 동일하니까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보통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말하면 여기 지워집니다 라고 하는 거고, 지워지니까 우리는 항상 뭐라고 말해? 그냥 29분의 분자량입니다 라고만 들어가도 된다죠. 그죠? 지금은 29분의 에탄올의 분자량이지만 모든 물질의 분자량을 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우리는 아마 요식도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식이 아니라 요게 원래의 식이죠. 그런데 22.4리터라는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됩니다. 죠? 그래서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46 얼마가 나와요? 그죠? 얼마가 나와요? 1.59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탄올은 어떤 기체가 되었다면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약 이 문제가 증기비중 물어봤는데 에탄올이 표준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더라도 뭔 항상 표준 상태야? 공기는 표준 상태니까 공기의 밀도는 언제나 표준 상태로 구합니다. 22.4리터분의 29라고 하고, 표준 상태가 아니면 밀도 어떻게 구해? RT분의 PM이라고 구한다고 했었죠? 그죠? RT분의 PM이라고. 지금은 얘도 표준 상태니까 이렇게 구하지만, 에탄올이 표준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RT분의 PM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압력 나올 것이고 온도 나오겠죠. 각각 들어가면 되고, 어떤 분자량 46 들어가면 되겠죠. R값 말씀드렸죠. 그죠? 예, 뭐 압력에 따라 다 다른 값들이 들어가는데 얼마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단위를 g/L로 통일을 한다 하면 역시 무차원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1.59. 3번. 자, 40kg의 프로판가스를 완전 연소시킬 때 몇 큐빅미터의 이론 산소가 필요한가? 단 표준 상태이며 프로판의 완전 연소식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거 하나 하려고.
필기든 실기든 이거 내가 이론할 때는 안 했죠. 안 했고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하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할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프로판은 위험물이 아니라 그렇긴 한데 그냥 화학 문제에서 그냥 끄집어왔다 보니 나왔는데, 자, 얘가 프로판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물질이 연소합니다 라고 하면 뭐를 가정할 수밖에 없어? 완전 연소. 어떤 물질이 반응합니다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말할 수밖에 없어? 완전 반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지금 연소 반응이라고 하면은 완전 연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정내부질이 나오니까 C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H는 수증기가 나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이게 지금 물이 아니라 뭐야, 보통은 수증기라고 한다. 연소니까. 다음 순서가 뭐라 그랬죠? 다음 순서가 기억나시죠? 예.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는 달라졌지만 뭐는 똑같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항상 같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이었죠. 근데 우리가 질량이 동일하기 위해서는 뭐가 동일해야 돼? 구성 원소의 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응물의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성물도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물질은 다르지만 구성 원소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먼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소 반응식은 산소를 가장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었죠. 그냥 이 순서대로 하면 돼. 이 순서대로. 자, 탄소가 3개니까 여기도 3개가 있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밖에 탄소가 없으니까 여기도 3 쓰면 그런 물질 없다 그랬었죠. 크게 3이라고 씁니다. 수소는 8개인데 여기에 수소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앞에다 크게 4를 쓰면 8개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산소가 2, 3은 6, 4, 1은 4. 여기에 몇 개? 10개가 있네요. 여기도 10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다가 5라고 크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이게 우리가 프로판의 완전 연소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를 말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자, 이걸 내가 직접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 앞에 있는 게 뭐지? 몰수. 그럼 말할 때 뭐래? 1몰의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키려면, 완전히 산화 반응 시키려고 하면 5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얻어지는 거는 3몰의 CO2와 4몰의 H2O가 얻어집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써. 자, 이 말은 1몰의 프로판과 5몰의 산소가 반응을 해서 3몰의 이산화탄소와 4몰의 수증기가 나옵니다라고 말해도 된다. 오케이, 하나 만족. 이번에는 이제 질량으로 말해. 질량으로. 얘가 분자량이 얼마지? 44죠. 44g의 프로판과 얼마가 만난 거야? 얘가 분자량 얼마지? 32죠. 1몰이면 30인데 5몰이니까 5 곱하기 32g의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나온 거야? 얘가 얼마지? 44지. 근데 3몰이니까 3 곱하기 44g의 이산화탄소와 얘는 얼마지? 18이죠. 근데 3몰이니까 4 곱하기 18g의 수증기가 나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일단은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의 합과 이거의 합은 항상 같아요. 이것이 틀리면 이거는 개수가 안 맞은 거야 지금. 그래서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이번에는 이제 그럼 이렇게 말해도 돼, 그죠?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뭐냐면 지금 자, 얘는 뭐로 표현한 거지? 몰로 표현한 거고 얘는 질량으로 표현한 거죠. 이 두 개는 언제나 다 표현이 가능해. 근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부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남았는데, 부피로 표현하는 것은 기체일 때만 표현하는 거야. 기체일 때만. 근데 얘는 다행히도 뭐다, 프로판도 기체고 어떤 산소도 기체고, 기체 전부 기체로 표현 가능하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우리는 기체로 표현할 때는 표준 상태일 때만 가능해. 표준 상태라고 하면 1몰의 부피 얼마야? 22.4죠. 근데 나 g을 썼으니까, 몰을 썼으니까 g을 쓴 것 같고, g을 썼으면 뭘 써야 돼? 리터를 써야 되니까, 프로판 22.4리터와 1몰이면 22.4일 텐데 5몰이니까 5 곱하기 22.4리터가 만나서 3 곱하기 22.4리터와 4 곱하기 22.4리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설명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설명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 이렇게 쓸게. 언제나 가능. 하지만 요 기체일 때는 어느 때만 가능해? 이거는 부피는 어느 때만 가능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기체 물질 할게요. 기체 물질이면서 표준 상태일 때. 기체가 아니면 부피로 쓸 수가 없고, 기체라고 하더라도 표준 상태가 아니면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게 전부 다 지금 기체고 표준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겠죠. 자, 어떻게 설명 가능해? 다 가능해. 이렇게 수평으로 가도 가능하지만 옆으로 가도 가능해. 그럼 아까 내가 1몰과 5몰이 만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1몰과 얘 얼마야? 160g인가? 1몰의 프로판과 160g의 산소가 만나서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몰의 CO2와 이만큼의 H2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맞는 이야기야. 그죠? 그 다음 이것도 가능해. 1몰의 프로판과 이거만큼의 112리터겠죠? 112리터의 산소가 만나서 어디로 갈까? 다 가능해. 3몰의 CO2와 어디로 갈까? 얘도 가능해. 이게 나옵니다.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쓰고 나서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면 돼. 얘도 마찬가지지. 22.4리터의 프로판과 160g의 어떤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뭐 쓸까? 3몰의 CO2가 나오면서 4몰의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됐죠? 하나 했고. 자, 이제 유연물에서는 유연물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겠죠. 아까 에틸알코올이었나? 에틸알코올 써볼게요. 똑같아. C2H5OH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 반응식을 쓰면 산소랑 반응을 할 거예요. 완전히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이렇게 얻어집니다라고 쓰고, 다음 순서는 개수 맞추는 거죠. 반응물에 탄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생성물에도 2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응물에 수소가 6개니까 생성물 6개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가 여기에 몇 개지? 2는 4, 7개죠? 산소가 여기에 몇 개 있어? 하나가 있으니까 몇 개 있으면 돼? 6개니까 3 쓰면 되죠. 똑같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그냥 위선으로 쓸게요. 얘는 1몰의 에틸알코올과 3몰의 산소가 만나서 2몰의 CO2와 3몰의 H2가 나옵니다. 맞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반응은 질량은 항상 같아야 돼. 얘랑. 근데 몰이 같다든지 부피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물론 운이 좋아서가 사실 같은 것도 있어. 그거는 운이 좋아서 같은 거지. 뭐 같다 다르다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뭐는 항상 같아야 돼? 질량 불변의 법칙. 질량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얘도 가만히 보니까 역시 몰은 안 같지. 얘는 4몰, 얘는 5몰이잖아. 이상한 애가 아니라 안 맞을 수 있어. 자, 질량은 어떻게 돼? 질량은 아까 얘가 46이었죠? 46g의 에틸알코올과 3 곱하기 32g의 산소가 반응해서 2 곱하기 44g의 CO2와 3 곱하기 18g의 수증기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얘 합과 얘 합은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도 가능해요? 부피로 가능한데, 부피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따져봐야 되는 사항이야. 근데 여기서는 얘는 무조건 안 돼. 왜 안 돼? 여기 에틸알코올은 액체이기 때문에 안 돼. 물론 얘가 나중에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액체예요. 얘는 액체고, 실제 나중에 얘가 기체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기체가 되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액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 다음 얘는 쓰면 안 돼. 얘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이제 3 곱하기 얘는 기체를 쓰려고 하는 순간 일단 얘가 지금 기체이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뭐까지 가능해야 돼? 표준 상태라는 말도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2.4리터와 2 곱하기 22.4리터와 3 곱하기 22점 쓰면 된다 이러는 거죠. 자, 썼으면 또 쓴 나름대로 설명하면 돼. 46g과 이만큼이 만나가지고 이만큼과 이만큼이 나왔어요. 가능한 거죠?
그죠? 다 정리 가능하다. 이렇게 뭐 하나 더 설명에 대해서 상관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몰과 질량은 언제나 표현 가능합니다. 최적은 기체일 때만 가능하면서 표준 상태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그러면 기체인데 표준 상태가 아닌데 내가 부피를 알고 싶어. 만약 여기 섰는데 문제에서 표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냐면 얘가 1.5 기압에 그 다음에 얼마? 만약에 뭐 25도씨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기체로 보고 싶어요. 자, 기체는 분명히 기체로 볼 수는 있어요. 부피로. 그런데 아까 제가 쓴 거는 바로 뭐야? 그냥 너무 쉽게 썼지. 1몰은 22.4리터이기 때문에 썼던 거고, 실제 내가 만약에 산소의 최적을 알고 싶어요. 근데 표준 상태가 아니면 이렇게는 못 쓴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 얘는 이건 아니야. 부피는 있지만 아까처럼 단순하게 1몰 22.3리터라는 건 아보가드로 법칙 쓴 거 아니야. 표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태로 되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돼? 여기서 이 질량을 먼저 구하거나 몰수를 가지고 부피로 구하면 되지. 무슨 법칙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PV는 nRT 들어가면 되겠죠. 그 중에 V값 끄집어내면 되잖아. 그죠? 그 V값이 나와. 그 다음에 얘를 알면 뭘 아는 거야? PV는 N분의 WRT를 쓰면 되잖아. W가 있는 거니까. 그 중에 V를 끄집어내면 되잖아. 됐나요? 그래서 표준 상태가 아니어도 부피로 표현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반응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반응식에서 바로 그냥 5 곱하기 10.4 얼마 3 곱하기 10 이거는 표준 상태일지니까 가능한 거지. 아니면 어떻게 구해야 돼? 부피를 구하라. 그거 되게 많이 나와. 이 문제에서도. 그때는 질량이나 몰수를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가지고 V를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네, 이해되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 40kg의 프로판가스를 완전 연소시킬 때 몇 큐빅미터의 이론 산소가 필요한가? 단 표준 상태이며 프로판의 완전 연소식은 뭐 알고 있는데도 좋네 이렇게 돼 있고요. 원자량은 뭐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좋네, 그죠? 자, 그럼 얘는 지금 뭐랑 내가 다 썼어. 나 이거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면 돼. 뭐랑 필요해요? 프로판은 질량이 나왔고요. 프로판은 질량이, 그죠? 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산소를 물어봤는데 부피로 물어봤어요 라는 겁니다. 부피로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이 많은 거 중에 요 두 개만 끄집어내면 되겠네. 그죠? 비례식이네. 44g이었다면, 다른 말로 하면 44kg이었다면, 얘는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쓸 수 있네. 그죠? 네. 아까 지웠는데 5 곱하기 22.4리터라고 쓸 수 있잖아. 맞나? 그러니까 이것만 쓸 수 엄청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면 비례식인 거지. 어떻게 쓸까? 여기다 쓸까요? 자, 킬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걸 할게요. 그러면 44kg이었을 때 얼마가 나와? 112 큐빅미터라고 해야 되겠죠? 얘가 112야, 계산하면. 근데 얘는 40kg이라며. 그러면 얼마입니까? 결국 뭐로 문제 푼 거야? 비례식으로 문제 푼 거지. 이해됐나요? 맞아, 틀려. 다 맞다며.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면 된다니까? 얘는 프로판이 질량으로 주어졌다는 거. 40kg으로. 그럼 이걸로 주어진 거죠? 물어보기는 산소의 최적을 물어보고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얘네 두 개를 끄집어내. 얘는 이거이면 이것이 나오는 거야. 비례식이죠. 44일 때 이것은 40일 때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통 수평으로 쓴 뒤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죠? 했나? 그것이 이거잖아. 한 번 했으면 44kg이었을 때 22.4는 112는 40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럼 얼마가 나왔어요? 그게 101.81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야. 101.81. 됐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만 알면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응? 이거. 말한 것처럼 내가 여기다가 지금 내가 g을 썼기 때문에 리터가 나온 거지만 킬로그램으로 쓰면 110kg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보지만 이렇게 본다고 했잖아. 나는 지금 문제 주어진 거는 이 두 가지가 주어진 건 얘만 끄집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죠? 예, 예. 답은 3번. 자, 4번. 다음에서 수성가스를 워터가스의 발생식은 뭐예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수성가스가 무엇과 무엇이에요?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수성가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이네요. 그죠? 4번에 보면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뭐야? 고온의 탄소에다가 우리가 어떤 물을 반응시키면 CO와 H2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가스를 뭐라고 말해? 수성가스라고 말합니다. 답은 4번. 5번 NaHCO3 많이 우리 이야기했던 거죠. 중조라고 되어 있었고요.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었죠.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소화약제에서 일종 분말 수용액의 액성은 뭐예요? 자, 뭐 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말 소화약제의 액성은 알칼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칼리성. 그래서 답은 알칼리성의 말이 똑같은 말이 뭐야? 염기성. 답은 화학 문제니까 염기라고 했네. 화학이니까 염기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6번 HCl4 과염소산에서 할로겐 원소가 갖는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할로겐적 원소는 보통 산화수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근데 분위기는 그거 같진 않아 지금. 언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 과염소산 이거 지워도 되나? 이거 여기 할까? HCl4입니다가 과염소산이죠. 말한 것처럼 얘는 뭡니까? 물질, 분자, 화합물이라고 했었죠.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얼마다? 0이어야 돼요 라고 했던 거, 0이어야 했던 거 기억나.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수소는 플러스고요, 염소도 마이너스고 산소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고 어떤 염소는 마이너스 1가고 수소는 플러스 1가죠. 그걸 내가 우리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쭉 하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엄청 큰 값이 나와. 마이너스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분명히 여기 값이 지금 마이너스 얼마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여기 마이너스 중에 어느 하나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설명드린 것 같아요. 지금 살짝 했긴 했는데 또 하려고 살짝 했죠. 그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플러스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플러스로 가야 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마이너스 8 나올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걸로 하면 얘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8 나오는 거지. 왜? 사실은 얘랑만 하면 0이거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냐? 0.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2가짜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나오잖아. 그럼 이건 화합물이 아니라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죠. 0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힘이 없는 애가. 그러면 염소랑 산소 중에 어느 게 힘이 없다 그랬나요? 기억했죠? 뭐가 있었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게, 전기 음성도. 우리 뭐 같은 족끼리는 너무 쉽죠? 유액의 힘이 세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좀 족이 달라. 그래가지고 얘는 그때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뭘 기억해? 뭘 했지?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 조금밖에 쓰고 지울게요. 여기다 우리가 6족 원소가 있고 7족 원소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중에서 둘이 딱 붙었어. 그럼 어느 게 더 힘이 세요? 얘가 더 힘이 세니까. 그죠? 위에 있는 게 더 전기음도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붙으면 얘는 꿈쩍 않고, 야, 네가 바꿔. 이래서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산소가 여기 있는 거지. 그죠? 여기에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야, 또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은 서열이 명확해. 근데 얘랑 얘랑은 뭐야, 이제? 불분명해. 주기로 보면은 얘가 더 센데 족으로 보면 얘가 더 세잖아.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야. 이게 딱 보면 이게 잘 감이 안 와. 얘랑 얘랑은 딱 감이 오지. 얘가 더 세잖아.
그죠? 얘 두 개는 뭐야? 얘가 더 세. 얘가 두 개는 뭐야? 얘가 더 세지. 왜? 같은 주기면 얘가 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족이면 얘죠. 근데 얘는 뭐야? 주기로는 얘가 힘이 센데, 주기로는. 족은 얘가 더 힘이 세잖아. 그러면 사실 1대1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전기 음성도라는 게 몇 가지만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기 음성도는 F, O, N, CL, BR,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이너스의 힘으로는 F가 제일 힘이 세요. 얘는 누가 보더라도 어때? 제일 힘이 세죠. 족으로 봐도 힘이 세고 주기로도 얘가 1등이라니까 F를 이기는 애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F. 그 다음에 뭐야? 얘랑 얘 중에서는 얘가 먼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아니라 얘가 여기 몇 족이야? 5족이죠. 5족? 5족에 질소가 있잖아.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이라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5등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얘는 좀 암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어? 얘네 중에서는 얘고 얘네 중에서는 얘인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내가 죽이랑 족이랑 복합되어 있는 건 얘를 알아야 돼. 자, 그럼 얘는 지금 결론적으로 얘네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힘이 세? 산소가 더 힘이 세잖아, 산소가. 산소가 힘이 세니까 네가 플러스해. 이렇게 네가 플러스해. 그럼 얘는 뭐야? 합이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볼게, 한 번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 내가 플러스 1 그냥 1을 할게. 플러스 얘가 얼마인지는 몰라. 플러스 마이너스 8이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7이 돼야 얘가 0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지. 됐나요? 이 문제의 답은 플러스 7이야. 플러스 7. 근데 뭐도 있어. 얘는 이미 끝났어, 답은. 근데 HClO3였을 때는 또 달라. 이때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1. 암산으로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이거 빼고 생각하면 얘는 얼마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잖아. 맞나요? 얘 빼고 생각해봐. 그래서 이때는 CL은 얼마가 돼? 이 CL은. 이제 CL은 플러스 5가가 된다고. 어쨌든 0이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주기율표상에 있는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 7보다 뭐가 우선이야?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0입니다가 우선이니까 여기서는 얘가 플러스 7이면 어쨌든 맞는 이야기지. 얘는 원래 뭐야? 원래는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7이거나. 그런데 플러스 7로 작용은 거의 안 해요라고 말했던 것인데 플러스 7로 했던 거죠. 근데 이해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7쪽인데 뭐가 된 거야? 플러스 5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염소는 얼마다? 플러스 5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얘를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7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따 더 나와 문제가. 어쨌든 산화수의 합은 0이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도 0이어야 되거든. 0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때는 뭐야? 이때는 산소는 마이너스 1로 작용을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작용을 한다고 하고 플러스 1로 한다면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안 되는 거지. 이때는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뭐로 본다? 마이너스 1로 봅니다. 그래야 합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0이 되는 거. 그죠? 예. 보통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과산화수소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말도 있다. 화학책에 가면 그런 이야기죠. 항상 화합물이죠.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0입니다. 이게 항상 들어가야 된다고. 자,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6번의 답은 4번이 된 거죠. 플러스 7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7번에 다음 물질 중 혼합물인 것은 어느 거예요? 다음 뭐예요? 혼합물. 공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화학을 조금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혼합물과 화합물은 되게 헷갈려. 근데 화합물은 그냥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화합물. 혼합물은 뭐야? 이 화합물이 2개 이상 모이면 걔가 혼합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말한 것처럼 공기, 질소라는 물질, 산소라는 물질, 아르곤이라는 물질, CO2라는 물질, 얘를 뭐라고 말해?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섞여 있잖아, 공기는. 그러니까 화합물이 2개 이상 모였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 혼합물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저 옛날에 화학 공부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땐가? 화합물하면 헷갈려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생각해보니까 말이 다르잖아, 일단. 예. 화합물, 혼합물. 그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원소로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가지 원소 된 거를. 단체라고 하는데, 단체의 산화수는 0입니다. 이렇게. 얘도 물질이니까 얘도 얘처럼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0이 되겠어? 그러니까 단체의 산화수는 무조건 얼마로 본다? 0으로 봅니다. 라고. 근데 얘는 뭐야, 지금? 단체가 아니지? 얘는 두 가지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당연한 걸로. 플러스 4, 마이너스 2. 합이 얼마야? 0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산화수의 합은 0이 맞는데 얘도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잖아. n 플러스 n, 5 플러스 5. 얘는 뭐야? 단체니까 얘는 무조건 0이라고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의 산화수는 아까 산소는 마이너스 1로 보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가 화학책에 보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다. 이런 거죠. 자, 답은 공기가 혼합물이라는 얘기는 많이 했고요. 8번에 다음 중 카르보닐기는 어느 것인가? 우리 그 교재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관능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어떤 분자식 안에 이 관능기가 들어가 있는 걸 무슨 식이라고 한다고? 우리 아까 여기 있어. 이거 우리 보통 뭐라고 말한다, 이거? 화학식이라고 말하죠? 근데 얘는 이 OH가 바로 뭐야? 관능기잖아. 히드록식이, 수산기. 그러니까 이 화학식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걸 뭐라고 그래? 시성식이라고 한다. 그거 들어본 적 있죠?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사료연물의 경우에 대부분의 물질들의 이 화학식이 전부 다 시성식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시성식. 예. 자, 거기서 COH. 어디서 많이 봤나요? 초산이나 의산에서 봤죠? 얘를 뭐라고 말해? 카르복실기. 얘는 카르복실기. 그죠? 그 다음에 CHO는 뭐라고 말했어? 알데히드기. 자, 말한 것처럼 손 하나 딱 뻗고 있죠?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의 손을 뻗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 무슨 기라고 한다. 그죠? 손 뻗고 있잖아? 예. 그 다음에 CO를 뭐라고 그래? 케톤기. 케톤기라고도 하고, 이번 문제 답처럼 카르보닐기라고도 하고, 예, 답은 3번입니다. 카르복실기랑 카르보닐기랑은 달라요. 예, 그래서 케톤기라고도 하지만 카르보닐기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은 3번. OH를 뭐라 그랬어? 수산기라고도 하지만 히드록식이라고도 한다. 히드록식이. 우리 책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셔요. 네. 히드록식이. 아니, 한 개도 어려운데 두 개씩이나 이름이 있어, 그죠? 케톤기라고 하면 되지. 왜 또 카르보닐기라고 그래? 네. 케톤기, 카르보닐기 같은 이야기고, 수산기, 히드록식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네. 답은 3번. 9번. 다음 반응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CaO 플러스 H2O는 수산화 칼슘 플러스 18kcal가 나와 있습니다. CaO 6.9kg을 물에 녹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10번. 자, 반응식 주어졌어요. 그죠? CaO 산화칼슘이겠죠, 여러분들. 네. 플러스 H2O를 했더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화합물 안에 요 금속이 있고 물과 만나면 수산화가 됩니다. CA에 OH가 있는데 얘가 합이 0이 되려고 하면 2가 돼야 돼요. 그죠? 얘가 뭐야, 얘까지만 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가 있어야 0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플러스 Q. 그죠? 네. 개수 맞나요? CA. 개수 딱 맞네. 이렇게 하니까. 에너지 얼마 나왔냐면, 18kcal가 나왔어요.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열량 안 썼는데, 열량 써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열량 써도. 자,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얼마야? 얘가 지금, 분자량이. 아까 똑같이 쓸 수 있죠? 얘가 40에다가 16이니 56이야. 56kg이었을 때, 18kg과 만나가지고, 합이 얼마냐, 이게? 4에다가 74인가? 74kg이 나옵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 1몰 나왔습니다라도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랑은 사실은 뭐가 기체가 아니다 보니까, 얘만 기체다 보니까 부피로 쓰면 뭐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되죠. 56kg과 얘랑 반응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가 나왔어? 18kcal. 이게 나왔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뭐야? 똑같은 이야기야. 아까는 뭐였지? 내가 다 써놓고 나서 얘랑 어딨어? 아까 없어졌죠? 얘랑 두 개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풀었던 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랑 끄집어내는 거야? 56kg이었을 때 이만큼이 나온 거잖아. 근데 지금 얼마 반응했다고요? 6.9kg. 비례식으로 하면 되지. 6.9kg이 반응했다면 에너지 얼마 나올까요?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56kg일 때 이만큼이 나왔으면 이거의 2배인 112kg이 반응했으면 이거의 2배가 나올 것이고, 이거의 반인 28kg이 반응했으면 이거의 반이 나오겠죠. 맞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얘는 56kg 반응하면 이만큼 나오는데 6.9는 얼마예요? 역시 비례식이죠? 바로 풀면 돼. 그러면 56kg이 반응했다면 그때 열량은 18kcal입니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56kg이 아니라 6.9kg이 반응했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얼마가 나왔어요? 계산기 누르면 2.2kcal가 나오는 것 같아. 2.2kcal. 그 반응식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건 뭐 어렵진 않아. 말한 것처럼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네, 10번. 자, 산화 알루미늄의 분자식에서 알루미늄의 원자가는 얼마인가? 이거 몇 번 했던 거 아니야? 그죠? 이거 지워도 되죠? 11번이겠네, 이제. AL2O3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아까는 뭐였냐면, 그죠?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죠? 자, 얘는 뭐지? 마이너스 2라면, 이것이 합이 0이 되려고 하면,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플러스 6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가 돼야 합이 0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루미늄은 얼마야? 플러스 3가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막 더 헷갈리네. 이런 걸 왜 물어봐? 플러스 3가입니다. 11번. 뭐야? 10번이었네. 자, 됐고. 11번. 10g의 프로판이 연소하면 몇 g의 CO2가 발생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게 지워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보죠. 아까 여기에 뭐가 있었어? 프로판이 있었죠? 1몰이라고 써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4g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2.4리터라고 써 있었겠죠. 그죠? 자, 이게 원래 프로판입니다. 자, 여기서 10g을 연소하면 얼마의 CO2가 나오냐.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질량만 물어봤으니까 얘는 요것만 끄집어내면 되네. 뭐랑 끄집어내면 돼? 얘랑만 끄집어내면 되네. 그죠? 요 두 개. 44g이 반응했으면 3배가 나오네요. 라는 거죠. 3배가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암산 안 되니까 44g의 CO2가 반응했으면 이산화탄소는 3 곱하기 44g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10g이 반응했으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암산되네. 3배니까 30g 나오겠지. 30g. 답은 CO2 30g 얻어집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답은 30g. 12번. 포화 용액을 불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거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설명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 좀 했거든요. 이거 설명하기 힘들 것 같은데. 12번 문제예요.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용해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쉬울까? 원래 용매 100g, 용매가 뭐지? 우리가 보통 녹이는 물질이고 보통 뭐 물이라고 할게요. 용매 100g인데 온도가
20도씨였을 때, 30도씨였을 때, 40도씨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커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용해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용해도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따 좀 나오더라고요. 용해도라는 건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라고 하는 거야. 아시죠, 그거는? 자, 봤더니 용해도는 뭐에 비례해요? 온도에 비례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는 커요. 우리가 그냥 쉬운 얘기로 보게 되면 설탕을 녹일 때 20도씨의 물에다가는 뭐 32g만 녹아요. 그 다음에 30도씨의 물에다가는 뭐 36g이 녹고 40도씨의 물에다가는 38g이 녹는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자, 그럼 이야기죠. 만약에 내가 물 100g에다가 20도씨에서 32g이 딱 녹아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 쉽게 말해서 용해도만큼 녹아있으면 걔를 포화용액이라고 말해. 포화용액이라고. 근데 32g만 녹아있어야 되는데 35g이 녹아있으면 뭐라고 그래? 과하게 녹아있는 거죠. 걔를 과포화용액이라 그래. 그죠? 근데 반대로 32g까지 녹을 수 있는데 25g밖에 안 녹아있어. 그럼 뭐라고 그래? 불포화용액이라고 하죠. 그죠? 어쨌든 용액이라는 거는 뭐야?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 거잖아. 보통 우리끼리 말하면 섞여 있다는 건 녹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용액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딱 쉽게 보면 녹을 만큼 딱 녹아 있어. 걔를 포화용액, 많이 녹아 있어. 과포화용액, 적게 녹아 있어.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다시 문제 읽어볼게. 포화용액을 불포화용액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자, 불포화용액이라는 것은 많이 녹아 있는 거야? 적게 녹아 있는 거야? 적게 녹아 있는 거지. 예, 포화용액은 딱 뭐만큼만 녹아 있는 거야? 그냥 용해도만큼 녹아 있는 거야. 용해도만큼. 자, 그래서 말한 것처럼 지금 용해도는 어쨌든 온도에 비례하는 거죠. 용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질이 딱 용해도만큼만 녹아 있으면 걔는 포화, 많이 녹아 있으면 과포화, 적게 녹아 있으면 불포화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12번 문제는 포화용액을 불포화용액으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불포화로 만든다는 얘기는 뭐지? 적게 녹아 있는 것처럼, 많이 녹아 있는 것처럼 하면 과포화가 되는 거니까 적게 녹아 있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지금 만약에 똑같아. 지금 나는 20도씨에 지금 딱 32g이 녹아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온도를 30도씨 높이면 얼마가 녹아 있어야 돼? 20에서는 32만 녹아 있어도 포화가 됐지만 30에서는 32만 녹아 있으면 불포화가 되는 거지. 30도씨에서는 36이 녹아 있어야 포화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멀쩡한 포화를 내가 불포화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온도를 갖다 높여주면 이 양은 똑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녹을 수 있는 양보다 적게 녹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말한다? 불포화용액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압력을 높이면, 압력하고는 관련이 없어. 압력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용질을 가합니다. 자, 용질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포화가 되는 거죠. 용질을 가하면.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 물을 증발시킨다. 물을 증발시켜도 과포화가 되는 거지. 원래는 지금 물 100g 있는 거야. 100g 있어서 32g이 녹아 있어서 지금 얘가 포화가 된 건데 물을 갖다 증발시켜가지고 50g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얼마 해야 돼요? 16g이 녹아 있어야 포화가 되는 거잖아. 얘도 뭐가 되는 거지 지금? 과포화가 되는 거죠. 과포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번에 온도를 높입니다. 걔가 불포화가 되는 건 맞고,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과는 무관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용질을 가한다거나 증발시키면 걔는 과포화로 되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가 완전 연소하였을 때 발생되는 물질이 뭔가요? 라고 되어 있죠. 이황화탄소, 뭐 이거는 유효물 성상에서 했죠. CS2니까 CO2하고 SO2가 나옵니다. 답은 2번. 그죠? 자, 포화용액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그 온도에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해도라고 한다. 그죠? 용해도. 자, 말한 것처럼 용해도는 뭐마다 달라져요? 온도마다 달라집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는 증가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15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중 황산 H2SO4의 S에 대한 산화수는 얼마인가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똑같은 이야기네. 그럼 세 번째 나오나요? 지울게요. H2SO4 황산이에요. 유명한. 이것도 마찬가지지 뭐 아까 했었잖아. 그죠? 자, 이것도 산화수압은 0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얘는 플러스 2죠. 맞죠? 플러스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죠. 맞죠?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6이 돼야 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6 답은 1번. 자, 16번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